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오늘은 흔한 자기계발 서적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같이 보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요즘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봤거든요. 경제살롱이라는 모임에서 제가 모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욕망의 북클럽이라는 곳에서도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고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두 곳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요즘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요. 물론 좋은 책도 있었지만 너무 사기꾼 같은 책들도 많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오늘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우의 허파는 천식에 특히 효과적인 치료약임에 틀림이 없다. 그 이유는 여우가 호흡 기능이 탁월하게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식이 심하고 그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상황, 되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혹 할 겁니다. 왜? 여우는 정말 호흡 기능이 정말 좋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호흡 기능이 좋은 동물의 허파를 먹게 된다면 내 천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장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큰 돈을 들여서 여우의 허파라는 이러한 식품을 큰 돈을 들여서 사게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실제가 아니어도 희망이면 되는 겁니다. 꼭 사실일 필요가 없고 그럴듯한 희망이면 팔린다라는 거죠. 자기계발 서적에도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희망이면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구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우의 허파를 먹고 천식이 나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사실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들이 아주 극히 드문 확률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우의 허파를 먹고 낫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왜? 아무 짓을 안 했어도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여우의 허파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왜 여우의 허파로 나느냐 하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우의 허파라는 것에 혹하게 되는 거죠. 자기계발 시장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심리 실험을 했던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심리 실험이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100명 중에 10명이 효과를 봤다. 이런 사례를 알려주고요. 통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은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자세하게 하나의 사례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더 효과적이었을까 아니면 두 번째가 더 효과적이었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봤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건 통계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N수 중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증명이 되어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담배를 핀 사람과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을 나눠 놓고 여기서 담배를 피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담배를 핀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저희 할머니가 하루에 담배를 한 두세 갑씩 피는 되게 많이 담배를 피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뭐 폐암 전혀 걸리지 않으셨고요. 거의 90세 정도 장수하시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펴도 폐암에 걸리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통계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례, 일화로 설명을 할 때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라는 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숫자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에는 사람들이 더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이 이런 통계, 과학적인 사실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일례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자기계발 서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래도 그 다음에도 다시 통계로 설명하는 것보다 일화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스토리에 더 혹하게 되지 숫자로만 열거되어 있는 거에 우리는 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좋은 자기계발 서적도 일화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계발 서적들은 또 통계나 어떤 과학적인 사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자기계발 서적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의 허파를 먹었더니 천식이 좋아졌대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자기계발 서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들을 이런 실험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좋은 자기계발 서적과 좋지 않은 자기계발 서적을 구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 책이 사기꾼 같은 책이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뭐 자기 최면을 걸어서 믿어라.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기술해 놓은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 믿지 마세요. 제가 구체적인 책 이름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책들이 있다면 조금 걸러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보장되어 있는 이야기들만 하니까 과학적인 사실들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제 유튜브 영상 쭉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경제살롱이나 욕망의 북클럽의 제 모임에 참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